네, 스픽스와 스픽스대구가 함께 만드는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굵직굵직한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 신기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는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의 대립이라. 이게 이제는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려서 이젠 글로벌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 이 사태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신기하네요. 아니 CNN까지 이게 났을 만큼 화제거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웃음거리가 된 것인지 결국 CNN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CNN은 굉장히 미국에서 출발한 상업주의 방송의 대표격이고 지금은 글로벌 취재망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전 세계를 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언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퀴어 축제를 다루었다. 특히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장면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시청 공무원들을 시위대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서양 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퀴어 축제를 놓고 벌이는 행정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충돌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분도 그 대구 시민의 선출로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히 투표로 당선이 돼서 대구시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보통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아니 집회는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 당연히 끝이죠 뭐.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집회를 이제 개최한 단체가 행사를 이제 주최한 단체가 퀴어 축제 그리고 성소수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대구시장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느냐 법원에서도 이걸 가처분 기각을 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했지만 홍 시장은 이게 이제 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공무원들을 무려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대구시청과 중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뭐 사실상 본인도 했던 것이 불법일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행위가 그러면서 이제 CNN에서 시위대라는 명명까지 이름까지 붙이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위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신고제이니까 신고가 되면 당연히 누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미 결정난 사안을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이렇게 대립하는 사안까지 나간 것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기도 해서 법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러는 겁니까? 본인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 집회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개신교 일부 이제 그 목회자와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받아주는 뜻하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게 이제 CNN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이 서양 사회에서 봤을 땐 성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도 굉장히 관용적이고 또는 포용적이고 또는 그 자체를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하는 이제 이런 정도로 문화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태에 해당하고요. 정근대적이면서 봉건사의 유풍을 계속 나는 우리의 전통으로 인정하고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동성애 자체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의 문제를 떠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다양성 또는 국민의 자유, 선택권 뭐 이런 것들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홍 시장의 처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CNN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은 서양 사회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야 이게. 망신이죠. 뭐. 거기다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 광역시 인구 2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이걸 시장에 나서서 공무원들 400명을 동원해서 맡겠다? 야, 이게 말이 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원래 이제 대구시 슬로건이 저희 컬러풀 대구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홍 시장 들어서서 파워풀 대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컬러풀이라고 하면은 무지개, 레인보우, 주로 이제 퀴어 축제에서 많이 쓰이는 그 레인보우가 생각이 나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파워풀로 바꿨나 이런 오해까지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워풀 좋다 이겁니다. 그 파워를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대구시라는 도시가 홍 시장을 통해서 파워를 이런 식으로 공무원 400명 동원했어. 물론 100번 양보했어. 예. 홍 시장은 이 행사 자체를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동성로라는 시내에서 하고 있느냐. 어디 운동장이나 저 구석에 가서 너희들끼리 하면 되지. 왜 이게 대구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도심 한복판에서 하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도로교통법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한 것이지 네. 내가 이 행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존경하면서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버스 우회나 아니면은 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그 실제 행사를 방해하면서 형식적으로 나는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니 뭐 근데 홍카콜라 TV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그 다 그 주변에 그 부하 공무원들 다 주변에 모아놓고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포인트 손가락질하면서 법원에서 얘기한 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었거라서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걸 또 막 자랑이라고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저는 홍 시장이 대구시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대권을 노리고 뭔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자리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 진짜 그런 예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긴 뭐 큰 미래를 보고 이제 갔다는 것이 뭐 자기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대구시장을 맡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 이분은 대통령 할 마음이 없구나. 대통령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 예. 특히 퀴어 축제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 특히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사회의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과거에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관용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정반대의 이런 행동을 이제 해버렸다. 예. 그 대선 후보 토론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글로벌 상황. 근데 나 반대한 적 없고 그냥 법만 준수하라고 했다. 예. 불법 행위를 내가 막은 것이다. 예. 그래서 경찰하고 싸웠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대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예. 단기적으로 대구에서 이익을 볼 것이 있었다. 신천지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기 대권에서 신천지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대구에서 예. 코로나가 마치 대구에서 다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확산됐을 때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구시와 민사소송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홍 시장이 신천지 무려 8만 5천 명이 모이는 대구 스타디움을 신천지에 빌려주고 예.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 공인이 된 종교 집단인 것처럼 오히려 홍 시장이 나서서 도장을 찍어줬지 않습니까? 보정을 한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상황이 과연 대권과 연결이 된다면 자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기대대로 경선에서 신천지가 지금 당원을 엄청나게 모아놨다고 하니까 뭐 어디서 자주 들어본 이야기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뭐 네네네. 3만 명이다, 8만 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원 체제를 갖추고 경선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선 본선에 가서 신천지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예. 또는 그들과 뭐 짬짬이가 됐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이제 그런 유의 일들이 이번에 퀴어 축제 할 때도 성소수자를 한쪽으로 몰면서 예.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개신교회 쪽의 아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예. 뜻을 받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함으로써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정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다. 더 중요한 것은 대구 시민들이 이런 이제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나 희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CNN의 보도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대구가 배격을 한다.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나, 대구가. 안 그래도 보수다. 그 보수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꼴통이다. 그 다음에 뭔가 기득권 구태 세력의 집합소다. 이런 한쪽의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분산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보수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대구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일종의 배격과 혐오가 강화됨으로써 도시가 더욱더 폐쇄된 닫힌 도시 그리고 개방성을 잃어버린 도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홍 시장은 4년하고 끝날 일이지만 예. 대구 시민들은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홍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대구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CNN 보도까지 됐으니까 이게 과연 자랑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홍카콜라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이것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과연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가. 그 혐오를 조장하는 시장을 예.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요. 워낙 세상이 답이 없는 세상, 주의 주장만 강요되는 세상, 그리고 일방 통행을 하더라도 아니, 내 주장이 이런데 왜 너희들이 시비야라고 하면서 시비 거는 정치가 일상화됐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혐오 정치를 마치 대통이 있는 그리고 대찬 또는 강심장의 시장이 뭔가 행정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파워풀하게 보여준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포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찌라시 가짜 언론이 좌파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요즘 전계환 대표가 방자하게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뭐, 생각하겠죠 또. 아니요, 뭐 상대도 하지 않겠죠. 상대도 하지 않는데 뭐 언론 하는 사람이 상대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뭐 호응을 하고 이럴 일은 아니지만 뭐 저도 상대가 되지도 않고요. 다만 언론은 언론으로서 할 일을 할 뿐인데 참 본인이 이제 저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있겠지만, 예. 다수의 언론 종사자들은 홍 시장 저건 정말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참고 있을 뿐이죠. 지역 언론에서 혹시 보도 나온 게 스픽스 말고 또 있습니까? 보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주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나서 왁자지껄도 주제로 다루고 그다음에 박진당도 했고요. 박진당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이제 백운기 앵커가 정치본색에도 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회자가 되고 요즘 스픽스 하루 그 조회수가 한 80만 회, 90만 회 정도 되거든요. 얼마 전 건 70 정도. 예, 그 많이 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주제를 접하고 야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실제로 대구 시민들 다수 의견이 이것도 아니고 홍 시장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시정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이런 부정적 요소가 실제 시민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 또는 다수 언론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스픽스는 자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좀 건강한 비판과 견제의 관계 속에서 대구시가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정되고 또 좀 더 뭔가 개선이 되고 그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언론이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퀴어 축제에 대해서도 단순 보도 충돌만 있었다. 가타부터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 시장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뭐가 바로 날아옵니까? 청구서가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청구서는 뭘 주겠다는 청구서가 아니고 광고나 협찬을 줄이겠다는 무언의 압박들이 네. 정말 이렇게 날라온다는 이제 위기감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루지 말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그런 언론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홍 시장의 잘못된 비뚤어진 예. 그리고 앞뒤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시정에서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스펙스에서 굉장히 일단 주제로 많이 다루기도 했고 또한 이 망신거리가 지역 언론에선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중앙 언론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언론들이 종합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게 뭐 겨냥을 하고 홍 시장이 한 거라면 장사는 좀 잘 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거티브 마케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부정적인 소리를 듣더라도 결국 많이 나가는 것이 뭐 좋다. 욕이라도 보도만 많이 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옳지 않는 말인데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좁은 지역에서 특정한 집단과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소수자들을 일종의 박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동의 여부하고 관계없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박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기 선택권으로 그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고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개식용 문제나 이런 데서도 단호하게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좀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고속도로 위에 올라서 있다면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글로벌한 기준과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홍 시장이 했던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이제 시정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인지 이분이 또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 철학이 원칙이 예. 얼마나 좁고 얕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뭐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우리 이제 그 어쨌든 정치적으로 다시 또 대구시장으로 부활하시게 된 홍준표 시장을 어쨌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일들을 계기로 좀 다음에 선택을 해주실 때는 좀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저는 이제 좋은 시장, 존경받는 시장은 아니어도요. 최소한 상식적인 시장은 돼야 아유 한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강한, 건전한 기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나서서 더 좀 지혜롭게 미래지향적으로 하지는 못할 망정 특정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예. 정말 비상식적이다. 염치 없다. 음. 방자하다. 방자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예. 참으로 좀 암흑과 같은 안타까운 시기에 대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 하면 인지도가 사실 우리가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파워풀 스피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시민 작가의 카운터 파트너로 많이 나와서 지상파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건전한 보수, 상식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뭐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좀 옳은 말 했다고 역시 홍준표는 다르다 이렇게 띄워주는 언론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장면들 특히 이제 퀴어 축제라든지 저희 이제 이슈 탱크 플러스도 저희가 또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뭐 자신의 그 수상화가 대구 미술관에 걸려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요? 저는 보수라는 가면을 쓴 정치인들이 법치나 공정, 상식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당선은 됐지만 막상 공무원이 돼서 한 일들을 보면 이게 혐오와 폭력 아닌가? 그거 혐오 장사, 폭력 장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끌어들이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이나 국민들을 절반으로 떡 갈라놓고 니 편 내 편 가르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은 아니지 않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뽑을 때 잘 뽑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에서는 소수자들을 공격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볼 것인가. 또한 그 이득이라는 게 홍준표 시장만의 이득은 아니었겠는가. 제발 좀 국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라는 주문을 얌전하게 해보겠습니다. 방자하지 않게 했고요. 전계환 평론가와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뭐 좋다. 그때 이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아, 안 되죠. 피부가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